삼겹살 먹을 때 여러분 마늘 챙겨 드시나요? 한국인이라면 생마늘로도 먹을 뿐 아니라 많은 요리에 마늘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대 채소 중 하나이며 각종 반찬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40가지 유명한 항암식품들 중에서 1위로 선정한 최고의 장수식품입니다. 예로부터 마늘이 있는 식탁은 약국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늘은 정말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이렇게 요리해 드시면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늘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은 요리와 안 좋은 요리 등 마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1급 기밀 건강정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마늘 섭취량이 아주 많으며 굉장히 많은 요리에 마늘이 사용됩니다. 마늘은 열량이 낮은데도 영양소는 많아서 영양학적으로는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까운데요. 마늘 먹는 방법은 익힌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으며 통째로 먹기보다는 자르거나 빻아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바로 알리인과 알리신입니다.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인은 잘리거나 으깨지거나 해서 손상을 입으면 알리나아제가 흘러나오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 작용에 의해 매운맛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향균 작용이 있고 항암작용과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마늘이 으깨질 때 나오므로 통마늘, 썬 마늘엔 곰팡이가 피곤합니다. 방부 살균 효과를 보려면 다진 마늘을 써야 하며 다진 마늘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웬만해선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익히면 알리신은 파괴되는 성질이 있어 그만큼 알리신의 분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으며 피부 노화 방지 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정력에만 좋은 것은 아니고 몸의 기력회복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익혀서 먹으면 음기가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몸속의 비원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여 피로회복 및 정력 증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더 좋을까요? 먼저 몸에 좋지 않은 마늘 요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마늘튀김. 마늘을 튀기면 바삭바삭하니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인 효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튀긴 마늘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으로 몸속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결국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튀기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깁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튀김으로 드시면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늘빵. 마늘버터 소스를 가득 발라 먹는 빵은 맛은 좋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빵의 주 원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 함량이 92%로 된 고탄수화물 식품인데다 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빵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지방으로 변화하기 쉬워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높은 당 지수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간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입니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 몸속에 들어오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예소르핀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밀가루의 중독을 유발하고 과다 섭취를 부르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진다고 당장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쌓이면 좋지 않으니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빵과 밀가루를 줄이시면 만성염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늘장아찌. 건강을 위해서 마늘장아찌, 마늘초절임, 마늘 발효액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늘의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생마늘로 섭취해야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늘 장아찌로 요리해 드시게 되면 알리신의 효능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마늘의 당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 설탕을 가득 넣어 만든 장아찌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설탕의 섭취는 비만을 부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결국 혈액 속을 끈적한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마늘을 먹어 혈액을 정화하려는 노력과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 섭취는 당뇨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뇌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데요. 높은 혈당 수치는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키고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단맛에 익숙해지는 것은 매일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생으로 먹지 않으면서도 마늘의 항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리하기 10분 전에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자르면 된다고 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자르면 알리신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10분을 기다리게 되면 마늘의 항암 성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직접 가열하면 마늘의 항암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몸에 좋은 마늘 요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채소. 생으로 먹어야 항암 효과가 가장 좋은데 매운맛으로 인해 많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암 예방은 물론 치매 예방과 치료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몸속의 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뇌출혈, 뇌졸중과 같은 질환과 퇴행성 신경질환에 매우 효과적이고 항산화 작용은 물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늘의 매운맛은 건강에 정말 좋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운맛이 위장을 자극하여 속을 쓰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마늘을 다른 쌈 채소들과 함께 챙겨 드시면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채소들의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성분과 마늘의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줄 뿐만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영양분의 흡수와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마늘을 쌈채소들과 함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돼지고기. 마늘과 돼지고기의 궁합은 정말 좋습니다.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이 알리신 성분은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결합하면 몸속에서 알리티아민으로 변해 피로회복, 기력 증진, 항암 효과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마늘의 스코르딘인 성분은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근육을 강화해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구워서 드시게 되면 탄 고기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마늘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몸속에 중금속을 배출하며 식중독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이 육류의 단백질을 중화시켜 부드럽게 하니 소화에도 좋고 잡내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고기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세 번째, 기름에 볶기. 앞에서 기름에 튀겨 드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다고 하니 이상하시죠? 어떤 기름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메가6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와 같은 오메가3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마늘은 조리법에 따라 섭취하실 수 있는 영양소가 다른데요. 생마늘로 드시면 알리신, 수용성 비타민 B와 C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열을 가하여 살짝 볶아주시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의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때 올리브유처럼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기름에 볶아주시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혈액 속의 혈전과 몸속의 염증을 녹이고 기억력과 뇌 건강이 좋아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마늘. 통마늘은 냉장이 아닌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양파망 등에 넣어 햇빛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마늘은 추위에는 강한 편이지만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깐마늘. 냉장고에 밀봉시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신이 균을 억제한다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습기가 적도록 보관하기 위해 밀폐용기 밑에 키친타올을 깔고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꽤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 꼭지를 미리 잘라 손질해서 보관해두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진 마늘. 지퍼백에 넣고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마늘은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조금씩 꺼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다진 마늘을 오래 보관하면 다지지 않은 마늘보다 신선도가 빨리 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양을 적당히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진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얼마 안가 녹색이나 갈색으로 변색되기도 하는데 상한 건 아니고 녹색은 효소 작용, 갈색은 공기 산화 작용 때문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양상 문제는 없어서 그냥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먹기에 불안하다면 설탕이나 소금을 약간 섞어서 보관하거나 양파를 약간 넣고 함께 다지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마늘장아찌와 진액처럼 농축액으로 드시지 말고 삼채소와 함께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마늘빵으로 드시지 말고 고기와 함께 챙겨 드세요. 그리고 마늘은 후레이크나 칩으로 튀겨 드시지 말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필수 음식 마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마늘을 더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